그리고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숙제 중에 키보드에서 인풋 받아들이는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하진 않았는데 저는 그 전에 컴퓨터 프로그래밍 때 분명히 커버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걸 잠깐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다형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형성, 여러가지 형태로 클래스들이 바뀔 수 있는데 그것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시간이 더 남으면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이 시간까지 팀을 2명에서 3명, 4명까지 구성하셔가지고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제가 게시판에 공지를 할 테니까 어디 게시판에 팀 이름, 팀 멤버들 이름하고 학번을 같이 대표 한 사람이 올려주시면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공지사항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2명 또는 3명, 4명의 팀을 구성을 하셔가지고 다음 주까지 공지를 보시고 거기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렉처 머티리얼 5에 있는 내용인데 여기에 시스템 인 하는 걸 받아들이는 이그젬플이 있어서 그 이그젬플을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형성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팀 렉처 5 머티리얼에 일부로 먼저 갔다가 다시 렉처 머티리얼 4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제가 보고 싶은 이그젬플은 echo.java하고 guess mileage 이 이그젬플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cho.java. 자, 이 echo.java를 보시면 컴파일이 잘 될 것이고 이걸 실행을 시키면은 텍스트 라인을 인풋하라고 나옵니다. 텍스트 라인을 인풋하라고 나옵니다. 거기에 예를 들어서 제가 아무런 텍스트를 넣으면 그 텍스트가 다시 한번 에코 반사되면서 메아리 치면서 끝나는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자, 이게 어떻게 실행이 되는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에코 파일을 보시면은 퍼블릭 보이드 메인이 있어서 실행할 수 있는 테스트 드라이버 파일이고 클래스이고 여기에 실행되는 내용 중에 보시면 system.in을 받아들입니다. system.in을 받아들입니다. 이게 뭔지는 렉처 머티리얼 5번을 하면서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일단 텍스트 인풋을 받아들이는 방법으로 스캐너 선언하시고 스캐너의 인스턴스를 작은 스캔 같은 걸 선언하시고 new 스캐너 그리고 system.in 이렇게 하시면은 이 스캐너를 통해서 우리가 커맨드 라인에서 입력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면 여기에 보시면 scanner.next line 하면 텍스트 전체를 한 텍스트로 메시지로 여기로 받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여기다가 프린트 라인 하는데 사용을 하시면은 인풋한 tek스트를 받아올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숙제 같은 때 제가 자바로 해서 하는 거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전에 서브밋 하라고 돼 있죠. 그걸 위해서 한 번 더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편의상 이 폴더 밑에 프로젝트를 만들었습니다. source src source 디렉토리 밑에 제가 만든 제공된 파일이 있고 지금은 이 파일입니다. 이 파일을 컴파일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숙제 같은 걸 제출하시려면 이 파일하고 예를 들어서 빌드된 이 파일 두 개를 동시에 제출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실행을 하실 때 이렇게 하면 되는데 조교가 이렇게 실행을 해볼 겁니다. 먼저 컴파일을 먼저 해볼 것이고 그 다음에 cmd 지금 cmd에서
이 위치가 D 폴더로 C 폴더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D 폴더로 옮기겠습니다. D 폴더로 옮기고, 그리고 여기 폴더 위쪽으로 옮기겠습니다. 여기까지 다 했던 거고, 복습 차원에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이 컴퓨터의 그 세팅을 저희가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어서 자바 키워드가 실행 파일이 바로 실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패스를 정해 줘야 되는데 패스를 정해 보겠습니다. 프로그램 파일스 자바, 이 두 개 중에 아무거나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자바를 지금 실행할 거기 때문에. jdk bin 이거를 카피, 조교가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해보실 때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set pass percent 세미콜론 다운표 붙여넣기 다운표 닫기. 그러면 자바를 하면은 자바 실행이 이제 될 수 있도록 패스를 인식하게 된 겁니다. 추가를 시켜준 겁니다. 패스 하면 길지만 여기 뒤에 보면은, 뒤쪽에 보면 지금 저희가 추가한 게 뒤에 달려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패스를 참조해서 자바 키워드를 마지막 여기서 찾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설정을 한 다음에 cls 클리어 스크린 자바 에코 이렇게 실행할 겁니다. 조교가. 그래서 원하는 텍스트 파일을 이렇게 넣으면 실행 텍스트 파일이 에코가 되면서 끝나는. 그래서 먼저 컴파일이 되는지 확인해 볼 거고, 컴파일이 된 클래스에 대해서 이렇게 테스트를 해 볼 겁니다. 그래서 원하는 로직이 작동이 되는지 확인을 하고, 소스에 문제가 없는지 한 번 더 확인하고, 그렇게 점검이 이루어질 겁니다. 네. 자, 그 다음에 게스 마일리지 보겠습니다. 게스 마일리지. 이거 하실 때 이제 이거를 임포트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임포트 java.util scanner. 에코에도 이걸 임포트를 해놨습니다. 이거 다음 강의 머티리얼에 설명을 할 건데, 조금 더 설명을 지금 드리면, 자바 밑에 util 밑에 스캐너를 사용하겠다고 선언을 해준 겁니다. 선언 안 해주고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util 밑에 있는 것은 명시적으로 선언을 해줘야 됩니다. 명시적으로 스캐너를 사용하겠다고 임포트를 클래스 선언 이전에 해줘야 됩니다. C에서 헤더 파일에 include 하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게스 마일리지도 똑같이 import java util scanner public class 게스 마일리지. 자, 이거는 스캐너를 똑같이 만들고 system.in 해서 스캐너를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스캐너로부터 뭘 했죠? 여기서 int, 그러니까 프로그램 사용하는 사람이 정수를 넣도록 지금 프로그램을 만든 겁니다. 예를 들어 33, 이렇게 33을 넣으면 33이 여기에 33이 저장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 또 다른 스테이트먼트가 보여지고, 그 다음에 갤런, 그러니까 몇 리터 얼마나 많이 넣었는지를 더블, 이거는 소수점 넣을 수 있도록 해서 더블을 넣으면 몇 리터 몇 갤런을 넣었는데 몇 마일을 갔는지 마일 퍼 갤런 레이쇼를 계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리터당 몇 킬로미터 가는지를 관심 있게 보는데, 이 미국 사람들은 마일 퍼 갤런, 그러니까 갤런당 몇 마일을 갔는지 그 비율을 mpg에 놓고 이거를 여기에 출력하게 됩니다. 자, 이거를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제가 컴파일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java guess
마일리지 이렇게 실행하면 됩니다. 내가 몇 마일을 갔느냐, 제가 10마일을 갔다고 해보고 내가 몇 갤런을 넣었느냐, 3갤런을 넣었습니다 하면은 갤런당 3.3마일을 갔습니다. 3.333 이렇게 표시하고 끝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이 system.in을 스캐너에 넣어서 new를 시키면 스캐너에 new 인스턴스가 생기고 그것에 next line 또는 next integer next 더블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풋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그 assign 되는 쪽에 더블이면 더블로 들어갑니다. 더블로. 여기 마일리지 이 친구가 더블이기 때문에 이 계산 결과가 더블 계산 결과가 여기에 바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커맨드 창에서 한 줄을 쳐서 엔터를 치면 엔터 칠 때까지의 그 문장, 그렇지, 스트링으로 다 여기에 들어가게 되는 거지. 메시지로 스트링으로 여기에 숫자 여러가지 문자들이 다 한 번에 들어가게 됩니다. 메시지. 또 질문? 자, 그러면 다형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형성, 이게 굉장히 머리가 아픈 부분인데 이걸 잘 이해하시면은 또 많은 걸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먼저 개념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렉처 머티리얼에도 여러가지 설명이 있는데 같이 보시면 될 겁니다. 페어런트를 상속받은 차일드, 예를 들어서 페어런트를 대신에 애니멀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애니멀. 여기에 bird도 있을 수 있고 매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개 있을 수 있겠죠. 스피시들이 여러 개 있으니까. 너무 단순한데 이 원리만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bird는 애니멀로부터 상속을 받아서 애니멀의 자원, 변수, 함수를 다 이어받아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던 겁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로직이 여기에 더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bird는 애니멀처럼 행동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bird는 애니멀처럼 행동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없을 것 같습니까? 있습니다. 그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bird는 애니멀처럼 행동할 수 있습니다. 애니멀처럼 바꾸어질 수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애니멀로 타입 캐스팅이 가능합니다. 애니멀로 타입 캐스팅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애니멀은 bird로 전환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왜냐하면 bird에 더 추가적인 상태와 로직이 더 추가되어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오케이? 이 로직을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로직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my instance라는 베리어블이 birth로 만들어졌다고 합시다. 그래서 my instance에 함수를 액션을 호출했다고 합시다. 어떤 함수 어떤 메서드 1을 호출했다고 합시다. 어떤 메서드 1을 호출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메서드 1은 밑에서부터 찾아서 올라갑니다. 밑에서부터 똑같은 시그너처에 똑같은 파라미터의 함수가 있는지를 보고 있으면 여기서 실행이 되고 없으면 올라가서 찾아서 또 실행이 되고 또 없으면 그 위로 올라가서 실행이 되고 이렇게 됩니다. 자, 요 실행 순서를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밑에서부터 자원이 상세하게 구성되어 있는 것부터 찾아서 실행을 해주고 거기서 있으면 거기서 실행하고 끝나게 됩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이치겠죠. 왜냐하면 월드에서 좀 더 상속을 받아서 더 많이 구현했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으면 이걸 사용하는 게 당연한 이치겠죠. 그래서 이걸 먼저 찾아서 있으면 실행하고 혹시 여기에 구현이 안 돼 있으면 위로 올라가서 맞는 시그너처의 함수를 찾아서 실행한다. 이거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예제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바인딩 이거는 나중에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firm staff example 보겠습니다. firm staff 자, firm staff member 자, 이렇게 돼 있는데 한번 이해를 하시면서 한번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firm은 그냥 테스트하기 위한 테스트 드라이버 프로그램입니다. 여기에 스태프 멤버를 만듭니다. 스태프 멤버를 만듭니다. 이건 제가 테스트하기 위해서 한 건데, 자, 스태프 멤버가 뭔지 보겠습니다. 스태프 멤버가 뭔지 보겠습니다. 스태프 멤버는 앞에 뭐라고 돼 있죠? abstract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틀만 제공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기본 틀을 제공하는데 클래스 필드 베리어블들이 있고, 그리고 생성자가 기본적으로 만들어져 있고, 그리고 toString representation이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서 상속받는 친구들이 구현하십시오 라는 말로 abstract 함수가 2개가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거를 상속받아서 만드는 친구들은 꼭 이 2개를 구현을 해야 됩니다. 꼭 이 함수를 구현을 해야지 다시 인스턴스를 만들 수 있는 클래스가 되는 겁니다. 전달이 됐나요? 이 스태프 멤버는 abstract 클래스로서 그 pay하고 say 함수 2개에 대해서 나중에 구현을 하십시오 라고 틀만 만들어 놓은 클래스가 되겠습니다. 전달이 됐나요? 자, 그래서 이거를 상속받은 친구가 hourly 시간당 일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또 몇 명 더 있는데, volunteer도 있고, executive. 자, executive는 employee를 상속받아서 만든 조금 많아졌는데 잘 한번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hourly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hourly는 인플로이를 상속을 받았죠. hourly는 시간당 일하시는 분을 표현하기 위해서 hourly를 만들었는데 인플로이를 상속을 받았습니다. 상속을 받았고 여기에 자기의 컨스트럭터를 만들었습니다. 컨스트럭터를 만드는데 그 위에 만들어진 컨스트럭터를 바로 이용하기 위해서 슈퍼를 하고 컨스트럭터 형태로 파라미터를 넘겨주면 그 위에 컨스트럭터가 실행된다고 말씀드렸죠. 기억나시나요?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위에 abstract 클래스죠. employee는 hourly 하기 전에 employee를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되겠구나. employee는 스태프 멤버를 상속을 받았습니다. 스태프 멤버가 그 abstract 클래스이고 employee가 스태프 멤버를 상속을 받았습니다. 상속을 받았기 때문에 pay하고 say를 두 개를 구현을 한 겁니다. say하고 pay를 구현을 한 겁니다. pay는 pay rate를 리턴하는 거고 say는 I am a employee라고 한 거가 있고 그 다음에 자기가 생성될 때 name, address, phone number, social security number, double rate를 받아가지고 이 친구 슈퍼는 여기서 뭐죠? 스태프 멤버 위에 거 스태프 멤버 위에 거에 생성자는 3개를 받게 돼 있죠. 스트링 3개.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employee 헷갈린다. 3개 하나 둘 3개 3개 넘기고 그러니까 위에 거에 컨스트럭터 3개를 넘기고 그 다음에 2개를 더 받았죠. 여기서는 2개를 더 받았죠. 그래서 2개를 더 받은 것을 자기가 상태를 더 추가해서 가지고 있는 개념이 된 겁니다. 그렇게 하고 pay rate 요거를 리턴해주는 함수 pay를 구현을 했고 say도 구현을 했습니다. 자, 이게 employee고, 자, employee의 parent는 staff member, 그리고 employee를 상속을 받은 hourly가 있습니다. hourly는 employee, 그러니까 고용된 사람인데 시간당 고용된 사람이기 때문에 employee를 상속을 받아서 만드는 게 더 자연스러워서 이렇게 만든 겁니다. hourly는 employee를 상속을 받았는데 컨스트럭터에 보면 지금 이렇게 5개를 받게 돼 있습니다. 6개인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5개를 받아서 만들게 돼 있습니다. 5개를 받아서 만들게 돼 있고 이 5개를 가지고서 이 슈퍼 컨스트럭터를 호출하면 어느 클래스로 가죠? employee의 컨스트럭터 중에 요 파라미터 리스트를 가진 거를 실행해서 클래스 생성을 하게 됩니다. 전달이 됐나요? 위로 올라간다고 말씀드렸죠. 위로 올라가서 컨스트럭터 rate 슈퍼 employee의 rate가 필요하니까 똑같게 만들어준 거지. 똑같지? 똑같게 해서 넘겨주고 자기의 상태를 더 추가할 수 있는 hours worked, 그러니까 몇 시간 일했는지를 제로로 세팅을 해주는 걸 더 추가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hourly는 몇 시간 일했는지 상태를 관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몇 시간 일했는지에 대한 상태를 변수를 이걸로 나타내고 그리고 추가적인 함수가 더 있습니다. 몇 시간 일했는지를 더 추가시키는 add hours 하면 이 인티저를 여기에 추가시켜서 더 일한 시간을 추가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pay, 얼마나 월급을 받아야 되는지를 물어보면 몇 시간 일했는지하고 레이트를 곱해서 페이먼트를 제공하고
몇 시간 일한지를 제로로 리셋 시킵니다. 그리고 string representation은 super의 string에 result를 주고 say 하면 I am an owl이라고 보여주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클래스 구조를 설명을 드렸고, 제가 이거를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hourly 그 시간당 일하는 사람을 표현하기 위해서 변수를 클래스 hourly를 이용해서 myMember를 선언을 한 겁니다. 선언과 동시에 인스턴스를 만들기 위해서 는 하고 new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근데 파라미터가 5개 필요하니까 귀찮아서 이거를 카피를 하고 페이스트를 하고 이렇게 하면 시간당 일하는 사람 myMember 변수가 선언이 된 겁니다. 자, myMember에 함수를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myMember 점을 누르면은, 자, 여기에 보면은 이제 클래스 필드 베리어블들이 리스트 되어 있고 굵은색으로 함수, 사용할 수 있는 함수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 중에 say 말해 보십시오 하는 걸 선택을 하고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form을 실행해 볼게요. hourly, 이게 스트링을 받아오기 때문에 이거를 프린트 아웃 라인을 해야지 되는 거군요. 자, 이걸 받아서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그 스트링을 받아오는 거를 프린트 아웃 하는 걸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아웃 프린트 라인을 해가지고 다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자기 say를 하게 되면 요 say를 한번 찾아가 볼게요. 찾아가 보면 요 친구가 실행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요게 I am an hourly 이렇게 나온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그 전에 배웠던 클래스의 상속이 2단계로 되었지만 그 전에 했던 내용과 똑같은 겁니다. hourly에 say가 있기 때문에 그 say를 바로 호출해서 저희들이 그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을 실행을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거를 잘 보시면 됩니다. 자, hourly는 바로 위에가 뭐죠? employee죠. employee입니다. employee 위에는 뭐죠? staff member. 그래서 staff member를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됩니다.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staff member로 멤버를 선언을 했는데 assign 하는 것을 hour, new hourly로 해서 이걸 만들고 여기에 변수에 assign을 하는 거는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 친구는 밑에 있는 child이기 때문에 parent처럼 액션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친구는 parent처럼 액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전달이 됐나요? 자, 근데 만약에 이거를 바꾸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바꾸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됐나요? 자, 요걸 해서 해보겠습니다. 자, staff member 바꿔가지고 run 하면 똑같이 I am an hourly 이렇게 나오죠. 자, 그 다음에 employee 자,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됩니다. 왜냐하면 hourly의 parent가 employee고
인플로이의 페어런트가 스태프 멤버이기 때문에 이것 또한 이 설명에 의해서 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것 또한 실행을 하면은 똑같이 I am은 hourly가 되고, 자 이거를 자 제가 new member라고 employee 변수를 하나 더 추가를 했다고 합시다. 자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왜 안 되겠습니까? 같지 않아서 어사인이 오른쪽의 결과를 왼쪽에 어사인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위에 만들어진 my member는 hourly입니다. child 밑에 있는 친구, 그 밑에 있는 친구를 위에 있는 new member로 어사인을 해보겠다는 거니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new hourly는 employee처럼 행동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new hourly라는 친구는 employee처럼 행동하게 전환시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my member 대신에 new member에 say를 실행을 해보면 똑같이 I am an hourly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렇지 일단 여기까지만 있으면 생성만 되고 assign은 안 된 null 아무것도 레퍼런스가 assign이 안 된 null 변수. 이 친구는 new를 한 것이 assign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친구는 주소를 가지고 있고 이 친구도 주소를 가지고 있고, 이제 요걸 assign 시키면 요때부터 이 친구가 주소를 가지고 있어서 레퍼런스 역할을 할 수 있어서 say 함수가 바로 실행이 됩니다. 자 만약에 이걸 안 하고 하면은 null 포인트 에러가 납니다. 자 실행 컴파일 자체가 안 될 것 같은데 확인해 볼게요. 자 이거 보시면은 이게 이니셜라이즈가 안 됐다고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컴파일 레벨에서 컴파일 에러를 내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자 또 질문.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자 요 친구의 실제적인 본체는 hourly죠. hourly를 지금 employee로 전환을 시킨 겁니다. 전환을 시킨 건데 요 표현을 다르게 해보면 요렇게 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같은 거. 지난 시간에도 잠깐 나왔는데 타입 캐스팅을 명시적으로 해준 겁니다. 이거는 타입 캐스팅을 명시적으로 해준 겁니다. 변수 앞에 괄호 2개를 써가지고 오른쪽에 있는 친구를 employee로 바꾸어서 왼쪽에 assign을 하시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게 필요가 없는 이유가 이 친구를 요 친구에 assign 하려고 하는데 요 친구가 페어런트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면 바로 되기 때문에 이게 assign을 안 해도 됐었는데 이렇게 해준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타입 캐스팅을 명시적으로 해준 겁니다. 명시적으로. 자 이렇게 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올 겁니다. 똑같이 I am an hourly 이렇게 나올 거고. 자 그 다음에 자 이게 이해가 되면 좋겠어요. 저기 이게 employee로 바뀌었잖아요. 자 요게 employee잖아요. employee에도
보면은 say 하면 I am a employee가 나오게 돼 있어요. 사실 이거 on이 돼야 될 것 같은데 I am an employee가 나오게 돼 있는데 firm을 보면 이 결과가 어떤 함수께 실행이 됐냐면 hourly의 걸 실행을 해준 겁니다. 이게 이해가 되나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거 자원이 밑에서부터 맞는 게 있으면 그걸 실행시키고 없으면 올라간다 그랬죠. 그래서 지금 say를 실행하라고 했는데 지금 say는 new member의 say이지만 본체는 my member이기 때문에 본체에서 그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say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먼저 실행을 시키고 있으면 없으면 위로 가서 찾기 때문에 이 say가 I am an hourly가 실행이 된 겁니다. 이해가 됐나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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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스트럭터가 다를 수 있지. 어. 아니, 요 친구가 인플로이처럼 행동을 하게 되는데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 자기 자신 본연의 아울리에 메서드가 있으면 그걸 먼저 실행시키고 그 다음에 없으면 자기 위로 올라가게 된다는 이야기야. 자, 이 변수는 인플로이인데 자원을 함수로 호출하게 되면은 자기가 원래 구현되어 있는 아울리에게 먼저 호출이 있으면 먼저 호출이 된다는 이야기. 자, 그러면 여기서 아울리에서 제가 say를 빼보겠습니다. say를 빼보겠습니다. say를 빼서 다시 컴파일을 해보겠습니다. say를 다시 빼서 firm에 가서 이 친구를 실행을 시키면은 어떻게 될까요? 실행이 될 텐데. 자, 이 친구를 실행을 시키면 이 친구를 인플로이로 변환을 시켜고 say를 호출을 했는데 hourly의 say가 없기 때문에 위로 가서 인플로이의 say를 호출하게 된 겁니다. 그렇지. 안 나오지. 예를 들어서 hourly의 메서드 중에 퍼블릭하게 string을 리턴하는 my hourly 메서드가 있다고 해봅시다. 자, 요런 퍼블릭한 my hourly 메서드가 있다고 해봅시다. 자, 요 친구는 my hourly 메서드를 액세스는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리소스가 자기에게 선언된 인플로이의 것만 액션할 수 있도록 지금 허락이 된 겁니다. 이 로직상에서는. 하지만 hourly인 것처럼 해서 리소스를 액세스를 하고 싶으면 다시 이 친구를 hourly로 타입 캐스팅을 한 다음에 점을 누르면 그제서야 my hourly 메서드가 액세스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한 친구가 여러 변수로 지금 다 형성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가능한 거죠. 로직상.
그거는 hourly에는 say가 없었지만 없으면 있으면 employee에 그렇지 employee에 있는 say가 된 거지. 만약에 이게 없으면 그렇지. 없을 때 이게 없으면 그렇지. 있으면 아니 있으면은 요 친구를 사용하게 된다니까. 자 보십시오. hourly가 실행이 된다니까. 메서드의 호출은 밑에서부터 있는 걸 찾아서 호출하게 됩니다. 알았어. 근데 메서드에 액세스 할 수 있는 리스트는 인플로이 범위 내 것만 액세스는 할 수는 있고 그렇지. 액세스 할 수 있지. 그렇게 할 수 있지. 예를 들어서 지금 요 함수를 employee 밑에 더 추가를 시키면 이렇게 해주면 이 함수에서는 이 인스턴스에서는 myHourly 메서드가 액세스 가능하지. hourly 걸로 나오지. 한번 해봅시다. hourly께 나오죠. hourly께 밑에서부터 hourly에 구현된 리소스가 있기 때문에 그걸 찾아서 함수는 밑에 거 먼저 찾아가지고 위에 걸 호출해 주게 됩니다. 자, 이게 다형성의 거의 대부분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말씀드려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이것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페어런트는 차일드처럼 행동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페어런트는 일반 형태고 차일드는 거기에다가 로직을 저희들이 추가시켜서 더 많은 로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친구는 이 친구처럼 행동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첫 번째 원리. 두 번째 원리는 이 친구는 이 친구처럼 행동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차일드는 페어런트의 자원을 다 받아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친구는 이 친구처럼 행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함수의 호출에 있어서 이 친구의 함수를 호출을 하면 자기 이름에 시그너처의 함수가 있으면 매치가 되면 그게 실행이 되고 없으면 위에서 찾아서 있는 걸 찾아서 호출이 되고 없으면 위에 걸 찾아서 호출이 되고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응? 그렇지. 그거를 해볼 수 있는 것은 이렇게 하는 거가 되겠지. 이거를 인플로이로 만들고 이걸 hourly로 만들면 이걸 hourly로 타입 캐스팅이 안 돼. 반대로 타입 캐스팅은 이건 빨간 줄. 왜냐하면 클래스 타입이 안 맞습니다 라고 컴파일 에러가 나는 거지. 잠깐. 이거는 내가 잘못했네. 미안. 요렇게 하면 컴파일은 되는데 실행하면 런타임 에러가 날 거야. 확인해 봅시다. 자, 에러가 났죠. 그러니까 런타임에 이 친구를 차일드로 캐스팅을 하려고 하는데 로직 컴파일은 잘 됐는데 로직상 타입 클래스 캐스트 이셉션이 발생을 한 겁니다.
질문. 어 스태트 멤버? 아 스태프 멤버.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어 그렇지. 본질은 아니야. 본질은 뒤에 뉴 그렇지. 본질은 뉴 할 때 생성되는 메모리를 잡게 되는 그 친구가 본질입니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이 친구는 어떤 형태로 액션하게 할 거냐라는 걸 여러 형태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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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언부. 그렇지. 다 가능한 거지. 다 가능한 거지. 뉴는 자기가 실제로 메모리를 잡고 싶은 액션을 하게 하고 싶은 본질. 어, 어, 지금은 안 돼. 지금은 안 돼. 왜냐하면 그 친구의 본질이 아울리기 때문에. 어, 어. 그거는 내부 구현에서 그렇게 된 거고, 디자인이 만약에 아울리에도 세이도 있고 페어런트에도 세이가 있고 생성된 게 아울리면 아울리부터 먼저 찾게 돼 있지. 지금은 못 되지. 지금은 할 수가 없지. 지금 그 구현된 상태로는 할 수가 없는 상태. 어. 어 지금은 차일드에서 세이를 구현을 해버렸다면 그걸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왜냐하면 본질을 아울리로 뉴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코드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지. 그렇게 하고 싶으면 이거를 아울리를 세이를 오버라이드를 하지 말고, 예를 들어 이거를 세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오버라이드를 하지 말고 다른 메서드로 해서 say hourly에 다른 특별한 서비스로 추가를 시켜야 되겠지. 자, 이거 잘 이해를 하셨나요? 음, 어, 다시. new member 몇 줄? 17? 관로가 없었지. 자, 자, 요 상태에서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서 요 친구의 본질은 new hourly예요. 왜냐하면 new hourly가 어사인이 됐기 때문에. 근데 요 친구의 행태는, 액션은 employee처럼 액션을 하게 되는 겁니다. employee처럼 액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용할 때는. 그래서 이 친구의 점을 누르게 되면 employee에서 제공하는 함수들만 저희들이 쓸 수 있는 겁니다. employee에서 제공하는 함수들만.
대답이 됐나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인플로이 변수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보기로는 이 친구는 인플로이의 서비스 메서드만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그거는 세일을 실행할 때 세이 함수를 실행을 시키면 이렇게 실행을 시키면 이 친구의 본질이 아월리이기 때문에 아월리의 세일을 먼저 실행을 시킨다는 이야기. 지금 지금 안 될걸? 내가 아는 바로는 안 될 것 같은데 한번 확인해 봅시다. 안 될 거야 아마. 슈퍼 키워드가 이게 되는지 모르겠네. 이건 안 돼. 없어. 지금 구현에서는 할 수가 없어. 지금 디자인에서는 할 수가 없어. 지금 구현에서는 할 수 없고 하고 싶으면 이거를 오버라이드를 하지 말고 할 수밖에 없어. 그렇지. 이거를 오버라이드를 안 했어야 하는 상황이지. 그렇게 하고 싶다면. 아니면 이거를 아울리로 선언하지 않았어야지. 그렇게 하고 싶으면. 그렇지. 인플로이 뉴 인플로이를 했었어야 하는 거지. 그렇게 하고 싶다면. 그렇지. 이렇게 하면 당연히 인플로이께 나오는 거지. 또 궁금한 거. 타입 캐스팅은 필요에 의해서 하게 되는데 혹시라도 어떤 사람은 인플로이로 작업을 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수가 있는 거지. 예를 들어서 함수 파라미터 전달할 때라든지 아니면 구현할 때라든지. 지금은 다 인플로이로 바꿔놨습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지금 세연 질문에 한번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이런 함수가 있을 수 있는 거지. public boolean is equal 자, 이런 거를 저희들이 구현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if is equal 스트링이 같은 거
예를 들어서 이런 구현이 가능한 거지. 이런 구현이 가능할 때 여기서는 파라미터로 employee를 받게 돼 있죠. 그런데 이걸 사용할 때 hourly에 is equal 여기에 new member를 넣어도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 넣을 때 이 친구는 employee죠. employee가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employee로 작업을 하도록 함수를 만들었다면 그거에 맞는 그 인스턴스를 넣을 수 있게끔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그 디자인의 다양한 형태가 생길 수 있겠죠. 이런 걸 할 때에 타입 캐스팅을 해야 할 필요도 있고 안 해야 할 필요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이럴 때를 대비해서 타입 캐스팅을 하게 되겠죠. 혹시 또 질문? 자, 이게 좀 헷갈리지만 기본 원리를 이해를 한번 해보시고 오늘 했던 firm, staff, member 이것들을 한번 해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많이 어렵진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는 이게 왜 필요한지는 모르겠지만 머리를 조금만 더 굴려서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그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의 룰을 조금 거슬러서 바로 클래스의 스테이트 필드 베리어블을 액세스를 바로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new member get name 같은 걸 하지 말고 그냥 name을 그냥 바로 가져와서 찍어 보겠습니다. 오케이? get name이라는 함수를 안 만들었어요. 근데 편의상 지금 같은 패키지에 같은 폴더에 있으니까 name을 바로 가져와서 찍어 보고 싶은 겁니다. 필요 없는 것들을 좀 지우고, 자 먼저 이거 하기 전에 자 이렇게 해서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실행을 시키면 firm hourly를 만들어서 요 친구가 name으로 저장이 된 겁니다. look. 오케이? 요 친구가 name으로 저장이 된 겁니다. hourly의 구현을 가볼게요. source declaration 보내줘. hourly의 이 친구, 요 친구가 look죠. 요 친구가 슈퍼니까 employee의 생성자로 가면 요 친구가 look입니다. 요 친구가 look고, 그러면 staff member 맞네. staff member의 이 name이 name에 저장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요 name이 바로 look이기 때문에 public으로 돼 있어서 staff member protected 돼 있죠. protected 돼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패키지 안에 들어 있으니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바로 찍어 본 겁니다. 바로 여기에 찍어 본 거죠. 여기에. 자, 이렇게 하면 루크가 찍혀지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아이고 테스트 1
테스트 1 이거 보겠습니다. 간단한 테스트 1 프로그램입니다. 테스트 1 프로그램은 슈퍼 서브, 그러니까 서브는 클래스 이름입니다. 클래스 이름. 슈퍼 클래스로 변수가 index 5 name super name, 함수 print value 하면 슈퍼 이렇게 찍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간단한 클래스. 그리고 슈퍼를 상속받은 서브도 네임이 서브 네임이 있고 인덱스가 2고 프린트 밸류 하면 서브를 찍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슈퍼라고 변수를 선언하고 new라고 서브를 하면 되죠. 자, 그런 다음에 이거를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요 친구를 서브라고 타입 캐스팅을 한 겁니다. 타입 캐스팅 한 다음에 네임을 액세스를 하면은 네임이 서브의 네임이 찍힐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인덱스가 서브의 인덱스가 여기에 찍힐 겁니다. 그래서 서브 네임 2 여기까지 이해가 되죠. 그 다음에 슈퍼 SUP 이 친구, 요 친구의 인덱스를 찍으면 이 친구의 인덱스를 찍으면 요거는 슈퍼죠. 요 친구의 인덱스를 찍으면 슈퍼에 있는 인덱스를 바로 클래스 멤버 베리어블을 찾아줍니다. 함수일 때는 밑에서부터 찾고 변수일 때는 자원을 그냥 액세스 바로 하게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별로 좋은 디자인은 아니에요. 좋은 그 객체 지향의 좋은 예제는 아니지만 이렇게 하지 말라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객체 지향 프로그램의 원리를 많이 위배를 한 겁니다. 가능하면 함수 형태로 해서 밑에서부터 찾아 올라가게 하면 이해가 쉬운데 그 클래스 멤버 베리어블로 하면은 이 경우에 대해서는 바로 여기에 있는 위에 있는 자원을 액세스하게 해준 겁니다. 여기서는. 그러니까 최대한 함수 형태로 지원해서 객체 지향 원리로 하면은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밑에서부터 찾아가지고 매치되면 바로 실행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프린트 밸류 하면은 서브, 자, 요 친구를 하면은 객체 지향 원리에 맞게끔 프린트 밸류 하면은 본질이 서브이기 때문에 서브에 대한 요 친구가 찍힌 겁니다. 요 친구 서브. 오케이. 근데 그걸 위반해서 그냥 변수를 그대로 액세스하게 해주면은 이 친구의 변수가 찍히게 됩니다. 이거는 별로 좋은 디자인은 아닙니다. 굉장히 혼돈스럽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말기를 가급적 충고를 드리고, 자, 대부분 다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 설명을 드렸고, 바인딩이 자바에서는 레이트 바인딩을 씁니다. 다이나믹 바인딩, 레이트 바인딩. 그러니까 실행이 되면서 어떤 타입 캐스팅이 로직상 어떻게 될지 모르죠. 로직 중에 어떤 클래스로 타입 캐스팅이 될지 로직에 따라서 다르게 진행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가장 맨 마지막에 그 변수의 그 주소하고 그 액션을 연결할 수 있는 레이트 바인딩을 씁니다. 그러니까 컴파일할 때 다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동적으로 어떤 캐스팅이 될지 동적으로 진행된다는 뜻으로 레이트 바인딩을 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폴리모피즘 여러가지 설명이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오늘 한 것이 전부입니다. 그게 전부여서 그것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거에 대한 설명이 슬라이드 여러 개로 되어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면 다 이해가 되실 겁니다. 아마.
그래서 폴리모피즘 스태프까지 설명을 드린 걸로 하고, 다음 시간에 그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출석 용지에 날짜 서머리를 적으시고 제출해 주십시오.